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국어 나 교과서 208쪽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내용을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추론이란 무엇일까요? 추론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숨겨진 내용을 짐작하거나 추측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내용을 추측하거나 짐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08쪽, 209쪽에 있는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승이가 상길이 있어? 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규진이가 생각하기로는 상길이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상길이 친구라는 정보는 없지만 민승이가 상길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길이 친구라서 상길이를 찾는구나 라고 짐작, 추론한 것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들 볼게요. 지난번에도 상길이를 찾아오더니 친한가 봐. 이것도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친한가 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길이를 불러달라는 거구나 라는 말은 상길이 불러줘라고 하지 않고 상길이 있어? 라고 물어봤지만 그 말 속에 숨은 뜻이 상길이를 불러달라는 것으로 추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210쪽으로 한 장 넘겨봅시다.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 짐작하기. 자, 어떤 일이 생겼을지 짐작하며 우리는 이미 하나를 봅시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것은 아주 짧은 30초짜리 공익 광고인데요. 선생님이 아래 더보기라는 거야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거를 지금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얼른 보고 올게요. 네, 다 보고 왔나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에 나오는 인물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각 인물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나온 이 3번에 이분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네요.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4번에 나온 이분. 지금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의 직업은 네, 봉사단원이었습니다. 5번에 나온 이분은 네, 한의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봉사단원, 한의사 이 세 분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 그림 밑에다가 쓴 걸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영상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여기에 힌트가 나왔죠? 1999년 10월 탈북, 2006년 8월 탈북, 7년 8월 탈북. 네, 모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써볼게요. 북한 이탈 주민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이다. 자, 그러면 211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제목을 이해하려고 신영이가 떠올린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생각했는지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네, 이 동영상의 제목은 우리는 이미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이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영이는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 방법을 사용했고 두 번째,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하기 방법 이 두 가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예시를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잘 적응하며 사시는 게 놀라워. 자, 우리 신영이가 어디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경험이 있었나 봐요. 자, 이거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것일까요? 아니면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한 것일까요? 네, 낯선 곳을 잠깐 경험했던 경험을 떠올린 것입니다. 써볼게요.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그 다음,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모두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네, 표정이나 행동을 보니까 다
웃고 계시고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숨은 뜻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두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결애라는 뜻이구나.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이 제목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해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모두 우리 같은 민족이고 하나의 결애라는 뜻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짐작할 때에는요. 첫 번째, 단서.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말해요. 그 다음,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 형광펜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해봅시다. 우리 주위에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 주변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북한 이탈 주민도 직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모두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결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와 같은 하나의 민족임을 알 수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212쪽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해봅시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크게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그림 속에 숨겨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봐도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살펴보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동안 그림을 살펴봅시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은 야묘도추입니다. 야묘도추. 자, 야묘도추란 야, 들판에 있는 묘,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도둑질을 한다. 추, 병아리를.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도둑질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묘도추이고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김득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1754년부터 1822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 사이에 그려졌겠지요. 자, 그럼 이 야묘도추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숨겨진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위에 있는 나무부터 살펴볼까요? 이 나무는 살구나무인데요. 이 살구나무 가지 끝에마다 꽃망울이 맺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나무를 통해서는 계절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지금 이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 이 고양이가 입에 병아리를 물었습니다. 여기 병아리를 물고 여기를 쳐다보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네, 얘가 바로 이 야묘겠네요. 들고양이. 그 다음에 이 시선을 따라서 내려오니까 닭이 보이네요. 이 닭은 아마도 이 병아리의 어미 닭이겠죠? 이 어미 닭이 날개를 펼치고 꼬리 깃까지 세우면서 이 고양이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병아리를
물어간 것에 대해서 이 어미닭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쓰던 이 담뱃대를 가지고 이 주인 아저씨가 고양이를 이렇게 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자세가 굉장히 허겁지겁 넘어지려는 모습이네요. 네, 몸의 균형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는 자세. 여기 손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니까 이분의 아내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아내분이 넘어지려는 남편을 이렇게 잡으려는, 그래서 표정도 약간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찾은 정보가 있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럼 아래에 볼게요. 고양이를 쫓는 저 긴 막대를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 아마 옛날 사람들이 쓰던 담뱃대라고 하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쓰던 담뱃대를 여기 친구가 찾았네요. 그 다음, 고양이가 입에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데 어미닭이 기를 쓰고 쫓아가는 걸 보니, 네, 우리 병아리를 살리기 위한 이 어미닭의 긴급함이 느껴집니다. 다음,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니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찾아낸 것은, 네, 이 아저씨의 자세를 보니까요, 굉장히 다급하고 급한 모습을 알 수가 있겠네요. 또 이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한번 써보세요. 아저씨의 넘어지려는 자세를 보니 다급함과 놀람이 느껴져.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며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보면 좀 더 깊고 넓게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무엇을 추론할 수 있나요? 자, 이 그림은 제목은 씨름이고요. 우리 조선의 최고의 풍속화가였던 김홍도가 그렸습니다. 이분은 1745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신 연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작 시기도 이쯤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보물 5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홍도는요, 조선시대의 풍속화가라고 불립니다. 풍속화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풍속화가 있기 전에는요, 양반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궁중의 왕의 모습, 그런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이 풍속화가 유행하면서부터는 조선시대에 사는 일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는 씨름하는 사람이 보이고 이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보입니다. 자, 이 구경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얼굴과 자세, 그리고 몸, 옷차림 등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크게 띄워볼게요. 자, 자세히 살펴봤나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상투를 틀지 않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투를 틀면 결혼했다는 뜻이므로 이 두 분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고, 여기 상투를 틀지 않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가 함께 구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자는 갓이 아니라 서민들이 쓰던 모자인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의 신분은 일반 상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에는 이제 갓을 쓴 사람들이 보이네요. 자, 이 갓을 쓴 사람들은 양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상민들과 양반들이 함께 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즐기고 있죠. 그 말은 우리 조선 후기에 신분제도가 이제 동요가 되는 그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반이건 상민이건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조선 후기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양반이 들고 있는 이 물건 무엇일까요? 바로 부채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부채를 사용하나요? 그렇죠. 우리 여름에 사용하죠. 그럼 이 당시의 계절은 여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지금 자세가 보니까 손을 무릎에 얹고 다리 한쪽을 쫙 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다리를 피나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다리가 저릴 때 다리가 저린가 봐요. 그 말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세도 뭔가 이렇게 한쪽을 짚고 있거나 좀 이 씨름판이 진행된 지 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시간이 지남. 또 여기에는 지금 무언가를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엿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누워서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할 수 있나요? 이분의 팔을 한번 잠깐 봅시다. 이분의 팔은 지금 오른손인데요. 오른팔을 뒤로 땅을 짚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른팔을 뒤로 한번 짚어보세요. 오른팔을 이렇게 뒤로 짚으면 자, 이렇게 짚었다고 치면 손가락이 어떻게 될까요?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을. 근데 지금 이 손가락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의 모양이에요. 자, 이래서 여기 작가가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라고 숨겨놓은 재미있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두 씨름하는 사람을 보면요. 한 사람은 깔끔한 가죽 신발로 된 것을 벗어놓고 한 사람은 집신을 벗어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물 527호로 지정하지 않았나 선생님이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추론한 내용을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이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밑에다가 적어볼 테니까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부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절이 여름임을 알 수 있다. 부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절이 여름이다.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의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고 손을 짚고 다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씨름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세가 흐트러진 것으로 보아 씨름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갓을 쓴 양반과 그렇지 않은 상민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모아 신분제가 동요되는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다. 양반과 상민이 함께 씨름을 즐기는 것으로 보아 신분제가 동요되던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다. 자, 그 밖의 것들, 작가가 숨겨놓은 것들, 가죽 신발 차이에 의한 이 두 사람의 신분 혹은 빈부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밖에 더 이 그림에 대해 알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놓은 동영상을 보면 더 재밌게 그림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래 볼게요. 추론하며 글을 읽으면 무엇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추론하며 읽으면 내용이나 상황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어.
네, 우리가 추론하면서 그림을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또 그 밖에는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광고와 그림 두 가지를 알아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추론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